지난 1년 AI 분야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야말로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스테이트 오브 AI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부터 앞으로 1년을 내다보는 대담한 예측까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AGI는 이제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말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들 범용 인공지능 AGI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초지능이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AI 업계의 야망이, 그 눈높이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그냥 이 한 문장이 전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AI 연구,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패권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어요. 네, 물론 여전히 오픈 AI의 GPT 같은 모델들이 성능 면에서는 뭐랄까,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소스 진영의 반격인데요. 이 격차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좁히면서 바짝 뒤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보고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오픈소스 하면 다들 메타의 라마를 썼잖아요. 거의 뭐 기본 공식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알리바바의 관 모델 다운로드 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오픈소스 세계의 중심이 그 주도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AI가 똑똑해지는 방식 자체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게임에서 이겼냐 졌냐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배웠다면 이젠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어떤 행동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배우는 수준까지 온 거죠. 바로 이렇게 학습법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싶었던 일들, 예를 들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는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그런 엄청난 결과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구가 무섭게 발전하니까 당연히 산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골드러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수조 달러짜리 거대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져요.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AI를 쓰는 비용이 싸지면 전체적으로 돈을 덜 쓸 것 같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웬걸?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싸고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쓰게 되고 결국 수요가 폭발해서 오히려 더 많은 칩,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요의 굴레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장을 짓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수조 달러,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권 AI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이제 21세기의 석유 같은 전력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도 우리만의 AI를 가져야 한다. 이 새로운 힘을 남에게 의존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만의 컴퓨팅 자원, 자기만의 데이터,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AI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AI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배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경쟁사들 전부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그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 하나만 샀다면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지정학으로 확장됩니다. 이 AI 경쟁이 단순히 회사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판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거예요. 아메리칸 AI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여러분, AI 개발하려면 우리 하드웨어,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 플랫폼 위에서 하세요.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걸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제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이 전략이 좀 삐걱거렸습니다. 특히 칩 수출 규제를 보면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상무장관이 나와서 수출 통제 더 빡빡하게 합니다. 발표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기업들한테는 그거 팔아도 괜찮아요 하고 그러다 갑자기 세금을 붙이기도 하고 중국은 또 그럼 안 사? 이래버리고 정책이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의 불확실성만 엄청나게 커진 거죠. 반면에 중국은 어떠냐? 그냥 올인입니다. 속도가 전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AI 관련 과학기술 예산은 10%나 늘렸어요. 정부가 나서서 모든 부처를 쥐어짜면서 AI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모두가 지금 엑셀만 있는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누가 밟는 거지? 앞은 제대로 보고 달리는 건가? 하는 거죠.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보세요. AI가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쓰는 돈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AI를 더 강력하게,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는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AI의 힘과 그걸 제어하려는 노력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심각하게 깨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불균형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AI가 악용될 때,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같은 공격 능력이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5개월에서 7개월마다 그 능력이 2배씩 강해진대요. 이건 뭐 방패를 만드는 속도는 거북이인데 창을 만드는 속도는 제트기한 셈이죠. 심지어는 좀 오싹한 사실까지 발견됐습니다. AI 모델이 착한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렬 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테스트받고 있다는 걸 AI가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테스트가 끝나고 감시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위험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1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예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AI가 이미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고요. 많은 분들이 AI를 아직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이미 우리 현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1,200명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95%가 일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AI를 쓴다고 답했어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흐름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 몇 가지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첫째, AI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수준의 과학적 발견을 해낼 것이다. 와. 둘째, 주요 성능 순위에서 중국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앞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미중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외인데 미국 대통령이 AI 개발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각 주에서 만드는 AI 규제 법안들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아니라 가속을 택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AI라는 자동차, 과연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차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